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8년도 교육생활 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생활 지원과장님 증인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 제출하시고 업무부에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구군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 상기 본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김재식.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정 교육정책 담당입니다. 김미옥 미래인재 육성 담당입니다. 박인숙 평생교육 담당입니다. 김기홍 생활지원 담당입니다. 오기학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김선희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먼저 교육정책 분야입니다. 양록장학계 기금 총액은 112억 9,400만 원으로 장학금은 175명에 지급하였고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회 기금 총액은 54억 5,400만 원이며 장학금과 교원 장려금을 85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둘째, 미래인재 육성 분야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교육비, 학교 교육 경비, 친환경 급식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교육청과 행복교육지구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4년간 매년 2억 원을 특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평생교육 분야입니다. 여성 강좌는 금년도 114개 강좌 1,433명이 참여하였으며 내년부터는 평생학습 강좌로 개편하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작은 도서관은 금년도에 2개소를 설치 중이며 내년도에는 4개소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생활지원 분야입니다. 마을회 간 신축 사업비를 3개 마을에, 시설 보수비는 21개 마을에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23개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자는 83개 단체 4,415명이 등록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희망복지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가구 지원 45건, 위기가정 긴급지원 239건, 서비스 연계 지원 1,052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상위,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서비스 1,702건을 처리하였으며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활 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환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 및 유료 사업 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 복지 사각지대 주거 환경 개선 세부 현황하고 연료비 지원 세부 사항, 그다음에 통합 사례 관리 사업 난방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연방 연료비가 지급되는 게 차이가 좀 다소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복지사각지대란 어떤 것을 뜻합니까? 그 복지사각지대는 저희가 이제 저희 통합조사를 해서 이제 기초 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거기 지정된 범위에 이제 들어가지 않거나 또 지원이 이런 수급자나 이제 차상위로 책정됐더라도 갑자기 또 급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하고 유료 지원 사업 내역이 거의 대부분이 차상위 계층하고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조례에 보면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맞춤형 지원 조례에 보면은 이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위주로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외에 가장 어려운 것에도 여기에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골고루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인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네, 의원님 말씀이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특히 이제 지금 동절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법적으로다가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려고 반드시 이제 그런 어떤 법적 보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이 이제 갑자기 어려워졌다든지 위기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꼭 무슨 걸 지원하고 뭘 하려면 꼭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를 먼저 찾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차상위와 저소득층은 각 면에서 운명을 별도로 관리도 하고 있고 명단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통합 관리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곳곳에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세세히 좀 챙겨주십시오. 네,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단체 39개에서 22개로 바뀐 게 보훈단체가 사회복지과로 이전되면서 바뀐 거죠? 사회단체 보조금 말씀. 예, 예.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 이제 2016년까지는 이제 일반 이제 법적 지원 단체까지 이제 포함돼서 사회단체 보조금 범위에 이제 포함돼서 이제 지원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지침 예산 편성 지침이 또 바뀌고 그래서 법적 단체는 별도 이제 예산에 편성돼서 지원하고 그 외에 이제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숫자는 좀 줄게 됐습니다. 예. 보훈단체가 별도로 사회복지과로 이전됐더라고요. 별도 이제 법적 보훈단체도 이제 법적 단체인데요. 그래서 그건 별도 예산에서 이제 지원.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단체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저 혹시 양구원 사회단체가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분야별로 이제 각 단체가 저희가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22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마을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재경향후회 등의 이제 22개 단체가 있고요. 그 단체별로 다 이제 좀 단체 성격에 맞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적인 자연 정화라든가 또 산불 근무라든가 이런 또 공익적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에서 이 보조금이 조금 이렇게 나와요. 운영비 미포함을 해서 이 보조금이 어디에 쓰이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이제 일반 사회단체는 보통 이제 저희가 연초에 이제 사업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했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이라기보다 보통 자연정화 활동이라든가 또 교통봉사라든가 또 산불 예방 근무라든가 주로 이런 쪽에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보면 이제 추진 실적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0년도, 2017년도, 18년도 사회단체 보조 금액이 같아요. 전혀 페널티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정작 받아야 될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수령 못하고 저희가 봤을 때 유명무실한 단체가 지금 여기 몇 개 있습니다.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올라간 단체가 있는데 이런 팀, 이런 단체가 오히려 보조금을 더 많이 받으면서 페널티를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18년도 그 보조금이 같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의원님 말씀에 이제 저희도 상당히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특별하게 어떤 특색이 없이 이런 활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다음 연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했을 때 감안을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사업 인센티브라든가 페널티 기준이 이제 사업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산을 적절하게 잘 했냐 못했냐 이제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둬서 이제 보조금을 평가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만 사업 계획이 이제 이런 정산은 잘 됐더라도 사업 계획이 정말 공익적인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평가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회단체는 정산은 뭐 누구나 다 합니다. 보존카드 사용 내역서하고 일반 영수 첨부하면 되고 뭐 사진이라든가 활동 내역을 좀 세세히 챙기셔가지고 네. 그 단체가 하는 일이 꼭 저희가 보증을 받아서 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가 단체가 좀 많지만 또 저희 양구가 인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개인이 5, 6개의 단체에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단체 명목상 이름만 가입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정산만 통해서 보증을 수령하고 운영비를 수령해서 활동하는 이런 단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고 수령만 하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 좀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네. 인센티브 좀 하고 페널티 좀 적용해서 이런 단체들은 운영비라든가 보조금을 좀 소량 좀 덜 주고 열심히 하는 단체에는 좀 더 많이 주고 이런 조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니까 신설된 게 남면 상가 번영회하고 신설됐더라고요. 네. 네, 이런 저희 보는 건 이 단체는 신병 수립 때 매주 2주에 한 번씩 입소 퇴소 때 나가서 양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 새로 들어왔죠. 네, 남면 상가 번영회가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축제위원회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신설된 팀들이 보조금이 상당히 적고 활동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팀들도 좀 그분들이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 알아보셔가지고 네. 좀 그들의 좀 적정선에서 맞는 사업비 책정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업에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일을 좀 많이 하는 단체는 또 사업비도 좀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여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네, 요즘 지금 수능 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시간이 많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공부하느라고 이제 이런 기회를 접해보지 못했는데 이 시기에 꿈과 희망과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 인사님들 초청 이번에 이제 정운찬 총장님도 이제 초청 강의하셨지만 레크레이션 또는 산업 시찰 또 뭐 유적지 순례라든가 또 연구소 같은 그런 좀 의미 있는 그런 곳을 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면은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이 한정된 지역에서만 공부를 하고 지냈는데 좀 보고 듣고 배우는 그런 중요한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거는 있습니까? 네, 금년까지는 이제 어제도 이제 정운찬 총리님 이제 초청 특별 강연회를 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했고요. 또 교육청 자체에서 또 자체 프로그램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여러 가지 이제 레크레이션 산업지 시찰 연구소 이런 것도 상당히 참 좋으신 좀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그 좀 내년에는 좀 더 그 고3 학생들이 사실 이제 시험 수능 끝나고 이제 일부 이제 또 수시 학생들은 이제 면접 보러 다니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남는 시간에 좀 더 그 보람된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좀 더 그 교육청하고 각 학교하고 이제 협의해서 좀 반영하는 쪽으로 다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네. 기회를 준다면은 예, 가치관이나 또 그 인생관이 또 정해지는 그런 기회도 될 것이고 네. 예, 많은 견문이 넓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추진하셔서 예,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넓은 시야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많은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좀 자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의원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열 의원입니다. 예, 그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 경비 지원 폐교 위기 학교 특별 지원이 1억 8천만 원이 지원됐는데요. 어느 학교에 어떤 용도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이제 그 폐교 위기 학교는 그러니까 금년도인데 이제 그 방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신입생이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지역 방산 지역의 그 학교를 좀 살려야겠다는 취지에서 거기 이제 그쪽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대해서 별도로 다 이제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그거는 각 학교에 이제 뭐 방산이든 해안이든 이제 동면이든 남면이든 이제 그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셨는데 예. 그게 어느 용도로 쓰여지는지. 그 용도는 그 방산 초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먼저 얼마 전에 문화복지센터에서 이제 발표회도 하고 했는데요. 그 관현악 이제 초중학교하고 중학교가 이제 같이 해서 관현악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 이제 해외 문화 체험을 또 이제 다녀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지원을 해서 그 폐교되는 학교가 다시 좀 인원수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그 학교 측에서 저희도 이제 그 폐교 위기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사실 출발을 했는데 학교 쪽에서 이제 지금 올해 한 사업은 이제 아까 좀 참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이제 시설 개선 이제 뭐 그런 스마트 교실 이런 거 만들고 근데 일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좀 더 그 폐교 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뭐 문화 체험이라든가 관현악이라든가 또 뭐 교실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그 학력을 향상시키다든지 또 특기 적성이면 예체능 쪽에 그쪽에 좀 더 특별한 어떤 그런 거를 교육을 해서 그 학부모님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 위주의 그런 시책이 좀 많이 돼야 된다고 저희도 지금 사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전에 그 일본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도 말씀 좀 나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 교육경비 심의할 때는 지원할 때는 그런 포인트를 좀 폐교 위기라든가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프로그램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다가 좀 추진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의 그 특성화를 좀 갖는 그런 부분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고등학교 학생 교육. 예. 예.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는 지금 올해 그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이 그 각종 이제 지원을 받는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장학금 학생, 그다음에 또 저소득 그 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그 수업료 형태로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지원받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 그 지금 여기 자리에 있는 53명에 그 대해서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1인당 그 연간 수업료의 그 70% 수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러니까 분기별 다 수업료 같은 게 23만 4천 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70% 16만 2,500원 수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국은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제4조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53명이 지금 학생이 지원이 받은 건가요? 각종 그 수업료 여러 가지 형태로 수업료 지원이 안 되는 학생에 대해서 지금 여고하고 남고가 497명이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수급자라든가 이제 네. 그러니까 저소득 학생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제외되는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여고가 230명, 남고가 267명인데 예. 그러면 497명 중에 나머지 학생들은 다 지원을 받고 어떤 형태로 53명만 지금 못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저희가 그 고에 제외되는 학생들만 하고 몰라서 지원 못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네, 학생 또는 이제 학부모가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요거를 몰라서 그러면 신청을 못 하신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몰라서 못 받는 학생은 지금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지금 파악은 못 해보셨죠?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좀 파악을 하셔서 몰라서 못 받는 학생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혹시 부분도 그거는 한번 좀. 학교 쪽하고 확인해서 네.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학생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홍보해서 관내 학생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경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랄실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신철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양구군에서는 봉사활동 및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사회단체에다가 연초에 심의를 통해서 22개 단체죠. 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군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관련 조례를 보면, 6조를 보면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와 보조금 정산을 양구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1년에 이제 2번 중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7월경에 이제 각 부서와 관련된 그 단체에서는 부서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하고서 저희 이제 총괄 부서로 오고요. 그 외의 단체는 이제 이 총괄 부서에서 해서 7월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1월경에 또 이제 2차 최종 이제 정산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박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산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사업 계획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그 단체의 평가가 필요하다. 그 평가는 이런 정산서와 사업 계획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인 사업 보고 연 1년을 평가하는 여러 사회단체별로 보조금 단체별 담당자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또 위원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PTP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과연 어느 단체가 활동력이 뛰어났고 성과가 있었다 이런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더 열심히 하는 더 많은 봉사를 하는 단체에다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에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저희도 지금 이 업무를 지금 담당하면서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좀 더 그 평가의 지표를 좀 객관화하는 해야 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 봉사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는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인이 판단하기에 22개의 보조금 단체 중에 보조금에 대해서 완벽하고 자유로운 단체는 극히 드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 동안에 단 몇 차례의 현수막 개천과 회의를 명분으로 몇 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정산하는 그런 단체가 꽤 많을 것이다. 또 최근에는 보조금 반환한 단체도 있죠. 2018년도 거. 금년도 2018년도는 아직 그 지금 이제 정산을 최종 정산은 안 끝났고요. 저 일부가 이제 저 일부 단체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하나의 예, 단체로 하나, 알고 있는데요. 예, 하나 있습니다. 그 뭐 소관부서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보조금 반환한 통장이 있는 겁니까? 그 개인 그 단체 통장입니까? 아니면 아예 양구군에 입금이 된 거 확인하셨나요? 지금 제가 그 현재 그 통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정산 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 보조금을 반환했다.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 단체가 올해만 활동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쭉 해왔던 단체인데 활동을. 그러면 올해만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만한 문제가 있었던 단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보조금 단체별로 그 내에 차량이 있을 겁니다. 차량. 그 차량 소재도조차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이 차량들이 개인 자가용입니다. 출퇴근 시 개인 업무 볼 때, 때로는 개인 사업을 할 때 이용을 하고, 그 단체별 차량 일일 운행 일지를 쓴다든가 이런 적절한 조치를 소관부서하고 협력해가지고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이 되는 단체도 많습니다. 뭐 그중 대표적인 단체가 새마을제이죠. 이제 헌신적으로 본인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그 봉사하는 단체인데 이런 단체는 더 많은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 지난 2009년도 양구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 지원 조례가 생겼는데 오래됐어요. 거기 사무에 보면은 지방 향토지 구독 지원비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불의원이 의원 되기 전에 그런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몇 번 담당자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게 시행이 되지 못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과거에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장님들과 동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장님들은 지금 향토지 구독을 하고 있죠. 이반장님들. 근데 진짜 물론 이반장님들의 노고는 높이 평가하지만 새마을지회 회원들, 지도자들 그리고 여성 회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 뭐 이거 가능합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새마을 지도자나 분회장님들의 그 여러 가지 지역의 그 봉사활동 하는 거는 뭐 저도 충분히 이제 고생하고 계시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지원이 가능한 최대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분들 사기 진작을 위한 이런 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사기 진작을 차원에서라도 네. 또 좀 본인들이 이 소외감도 생기잖아요. 그 대상자들이. 네.
그리고 전체 인원을 다 못하더라도 그 뭐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 읍면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부조회장님들에 대한 그런 지원 좀 관심 있게 좀 가져주십시오. 그 장학기금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 질의 때도 본의원이 했던 내용인데 그 양로장학금과 저소득 주민 자주학자금 기금이 두 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우리 저 과장님하고도 사적인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 여러 가지 관련 조례를 좀 수정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그 저소득 그 자녀 이제 장학금이 있고 저희 이제 조례상에도 그다음에 양록 장학금이 있습니다. 근데 양록 장학금 내에도 또 이제 저소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양록 장학금하고 저소득하고 또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양록 장학금에 통합하려면 양록 장학금 이제 조례라든가 이제 규칙 이제 일부 그 개정을 해야 되는데 특성상 이제 양록장학금은 이제 원래 취지는 그 어떤 우수 학생 학력 향상이라든가 또 지역 중고등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한다는 게 이제 조례의 그 목적에 나와 있는데 그 취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소득 그 학생 그 자녀 장학금의 어떤 지원 기준하고는 약간의 이제 좀 맥락이 좀 다르긴 한데 또 양록장학금의 저소득 그 자녀 장학금 그 지원 기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양록장학금에 이제 뭐 통합할 필요성도 일부 있다는 것 공감도 합니다. 그래서 양록장학금을 개정하려면 저희가 이제 통상 관례적으로 그 양록장학회 총회에 이제 부의해서 그 어떤 장학회 위원님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서 이제 또 그다음에 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또 당연직 양록장학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때 그 내용을 상정해서 장학회 총회 때 상정해서 그런 통합하는 거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뭐 전 7대 의회에서도 뭐 정례 때나 뭐 기회가 되는 대로 이게 그 질의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이 양록 장학금보다 사실 설립이 좀 빠릅니다. 한 3년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작할 시에 어떤 독지가의 그 뜻이 뭐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그런 의미가 없다면은 통합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뜻을 전합니다. 양구읍사무소 내 그 정보화센터, 그 한림성신대학 산업체육대학 그 강의실로 쓰고 있죠. 네. 예. 이게 이제 주무부서가 과장님 맞죠? 예, 저희가 예. 맞습니다. 거기 양구군과 MOU를 체결해가지고 한림성심대 야간대학, 그러니까 산업체육대학 그 교육을 시키는 곳인데, 그 양구군에서 그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진 않았네요. 예, 예. 그러면 다만 이제 그 지금 현재 양구읍사무소 그 1층 사무실에 이제 그 정보화 교육장이 있고 2층에 이제 일부 이렇게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양구읍사무소에서 이제 그 사무실 또 그 어떤 개선 그 계획이 있고 그래서 읍사무소 그 읍사무소에서 사무실을 이제 개선 계획이 있고 또 한 가지가 그 양구읍사무소 이제 그 읍면사무소가 이제 재택 당직으로다가 이게 이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저녁에 이제 야간에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장소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읍사무소의 또 다른 공간도 좀 찾아보고 또 아니면 또 제3의 장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지금 현재 그 설사 지금 이제 해도 또 내년에 지금 현재 1학년이 내년 또 2학년 올라가시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계속 그 교육은 이제 진행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군데 지금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런 공공기관을 이제 뭐 다 학교에서부터 저희 양구군에서 관리하는 그 기관 사무실까지 다 찾아봤는데 또 군부대 또 시설까지 저희가 지금 찾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 지금 성심대학 측과도 그런 것까지 이제 저희가 좀 협의하고 있는 단계지 뭐 계약을 해지했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학년 재학 중인 학생과 내년 2019년도 신입생 문제는 이상이 없게끔 운영은 조치를 계속, 취하실 거죠? 진행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장소가 읍사무소는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에는 이제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다른 장소를 찾고 있는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가 1층 혹시 협조해 보셨나요? 거기 1층 세미나실 예, 세미나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거기 이제 지금 이제 그 문예관 그 1층 같은 경우에 세미나실이 이제 2개가 있는데요. 예. 거기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다 이제 활용되고 있고, 지금 한림성심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가 이제 지금 26대인가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PC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관 같은 경우에 거기다 PC를 설치하게 되면은 또 다른 용도로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돼서 지금 저희가 그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또 이런 사설, 그러니까 사설 이제 이런 시설까지 저희가 지금 폭넓게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학생들 대부분이 주경유아도 그런 학생들이 관내 주둔 현역 부사관들이 많습니다. 예. 예, 각별한 알고 관심 있습니다. 끊기지 않도록 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양구군에서는 양구교육지원청 포함해서 총 20개 교육기관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는 24억 9,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혹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학생들, 재학생 수하고 수를 고려해서 지원됩니까? 아니면 요청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그 교육경비 심의 과정에서 학생 수는 반영은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각 학교에서 이제 초중학교는 이제 교육청을 격려해서 얘한테 사입 신청을 하고, 고등학교는 그 학교별로다가 단위 학교별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학생 인원수에 맞춰서 배정이 된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방상중학교 재학생이 13명입니다. 예, 아주 열악하죠. 그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능하면 통폐합시켜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보겠지만 양구군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에 그런 교육관이 하나 없어지는 건 큰 손실입니다. 그 각별한 관심,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지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대실 의원님. 조동준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입니다. 제가 10년치 양구의 초중 고등학생 수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아까 신철 의원 말씀하셨듯이 작게는 19개 초중 고등학생 학교가 있는데 작게는 학생 전교생이 13명에서부터 35명 미만인 학교가 관내에 한 5개, 6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내년에 또 우리 군수님 추진 방향이 특성화학교 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한 25억 정도 또 투입이 됐는데 내년에 또 이와 같이 18년도에도 이와 같이 또 투입이 될 텐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는 본 의원이 어떤 방향으로는 단정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함께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13명, 15명 되는 그 학교의 종사원들 교장서부터 밥하는 아줌마까지 식당에 근무하는 아줌마까지 종사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단위 학교별로 종사원까지는 좀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전교생보다도 많은 데도 있고요. 한 30명, 35명 되는데도 종사원이 18명에서 19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는 과장님도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러지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미래의 재원인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또 양구군의 혈세를 운영하는 우리 집행부로서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관리해서 보조금을 집행해야 될 것과 안 할 것과 하여간 해서 하여간 열심히 내년에도 집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자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제가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저기 신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누누이 이거 장학금 좀 통합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양로장학금이 한 110억 되죠. 네. 네. 그다음에 저소득 장학금 기금이 한 6,300억 정도, 6억 3천만 원 정도 되고, 요걸 좀 조례를 통폐합하고 3인 가정 다자녀에 대한 그 좀 지원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좀 산입해서 개정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참 예산 배정 시에 5억, 10억씩 장학금 할 때 의회가 참 곤욕스러워요. 양록 장학금 우수 학생만 가지고 그 장학금 만들어 주기가. 또 두 번째, 장학금을 기타 가는 분들도 300이든 500이든 자기 이름을 냈고 신문사에 사진 찍어서 장학금을 기타 간 분들도 기타 간 금액이 포괄적으로 우수 학생, 저소득 학생, 다자녀 가정 이런 데다 내가 낸 기부금이 출연되고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자부심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해마다 올라오는 외고 5억, 양록장학금 5억 이렇게씩 올라와서 저희가 승인을 내주고 할 때는 좀 곤욕스럽다 그죠. 그 곤욕스러움을 좀 덜어주는 것도 있고 또 장학금 그 운영에 대한 획일적인 그 방안도 될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뜻으로 계속 저희가 주문하는 게 그래도 장학금으로 5억을 만들어 놨는데 우수 학생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면 장학금 만들기가 좀 편안한데 특정하게 양록장학금만 그렇게 마치 쏟아붓는 것처럼 하면 참 입장 곤란하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좀 헤아리셔서 좀 생각을 깊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도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